같은 옷을 입어도 나만 유난히 춥고 따뜻한 방 안에서도 손발이 얼음장 같은 분들 참 많으시죠? 그저 남들보다 추위를 좀 더 타는 체질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 차가운 느낌이 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있다는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속의 일꾼인 효소들의 활동이 둔해져 기운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지식생활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한 원장님의 자문을 받아 값비싼 보약이 아니라 우리 부엌 찬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들로 몸에 따뜻한 불을 지피는 방법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먹던 생강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부터 먹기만 해도 몸이 스스로 열을 내는 아주 특별한 영양소까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차갑던 몸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지식생활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줄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생강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그 특유의 맵고 아린 맛 때문에 멀리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부엌 한쪽에 자리 잡은 생강이 마치 귀한 보물처럼 보이게 되실 겁니다. 생강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귀한 약재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따끈한 생강차 한 잔을 건네주시던 데에는 다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강이 진짜 힘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게는 아주 다른 두 개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낡으실 때의 얼굴과 찌고 말렸을 때의 얼굴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날생강, 즉 생강의 첫 번째 얼굴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나 생선 요리를 할 때 조금씩 다져 넣는 바로 그 생강 말입니다. 이 생강을 먹으면 입안에서부터 후끈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온몸으로 열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매운맛을 내는 핵심 성분이 바로 진저롤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우리 몸의 혈관을 고속도로에 비유하자면 진저롤은 좁아지고 정체되어 있던 도로를 시원하게 확장해주는 공사를 해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길이 넓어지니 우리 몸의 따뜻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특히 혈관이 가장 가느다란 저 차가운 손끝과 발끝까지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떨다가 들어왔을 때 따끈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금세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저롤 성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진저롤의 효과는 아쉽게도 열을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열을 몸의 말초 부위까지 빠르게 전달해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르지만 그만큼 온기가 지속되는 시간은 길지 않고 넓어진 피부 혈관을 통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몸을 데우는 데에는 아주 훌륭하지만 몸의 근본적인 냉기를 잡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강의 두 번째 얼굴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강이 숨겨진 잠재력을 100% 아니 200% 끌어내는 비법은 바로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놀라운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강이 머금고 있던 수분은 날아가고 앞서 말씀드린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화학 구조를 바꾸어 쇼가올이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름도 생소한 쇼가올, 이 성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찾던 몸속 보일러의 핵심 스위치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쪄서 말렸을 때 이 쇼가올 성분이 생강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롤과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혈액을 단순히 끝까지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중심, 즉 이와 장 같은 내장 기관에 직접 작용해서 몸 스스로가 열을 활발하게 만들어내도록 촉진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진저롤이 집안 곳곳에 깔린 온수 파이프에 기를 터주는 역할을 한다면 쇼가올은 보일러 자체의 온도를 힘껏 끌어올려 아주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몸의 표면만 잠시 데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가장 깊은 곳부터 근본적인 열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 온기가 아주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몸이 차고 속이 냉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추위를 유독 많이 타는 분들에게는 날생강보다는 바로 이 쇼가올 성분이 풍부한 쪄서 말린 생강이 훨씬 더 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찐 생강, 즉 말린 생강은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할까요?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편으로 썹니다. 그 다음 찜기에 넣고 김이 오른 상태에서 몇 분간 쪄줍니다.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쪄주시는 게 좋습니다. 쪄낸 생강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이나 건조기에 넣고 수분이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바싹 말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 말린 생강을 믹서에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두면 생강의 놀라운 힘을 1년 내내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가루를 따뜻한 물에 꿀과 함께 타서 차로 마시거나 각종 요리에 조미료처럼 솔솔 뿌려 드시면 날생강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온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생강의 두 얼굴, 진저롤과 쇼가올의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날생강으로 빠르게 몸을 데우고 내 몸의 근본적인 냉기를 잡고 싶을 때는 쪄서 말린 생강으로 몸속 보일러를 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강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이 우리 몸속 보일러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즉 에너지 발전소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스스로 열을 뿜어내는 몸을 만들어주는 아주 기특한 일꾼들입니다. 바로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늘과 양파 그리고 부추입니다. 이 세 가지 채소는 너무 흔해서 그 귀함을 잊고 살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의 온기를 지키는 최고의 파수꾼이자 숨은 영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영웅은 단연 마늘입니다.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 민족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마늘은 세계적으로도 그 효능을 인정받는 아주 강력한 식재료이지요. 마늘 특유의 맵고 알싸한 향, 바로 이 향 속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통마늘 상태에서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늘 속에 원래 있던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마늘을 다지거나 빻거나 씹는 과정에서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야 비로소 강력한 힘을 가진 알리신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마치 두 개의 구슬이 만나야만 영롱한 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알리신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먼저 혈액순환을 촉진해 우리 몸의 온기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알리신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직접 끼어들어 그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태워 에너지, 즉 열을 만들어낼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알리신은 이 비타민 B군과 딱 결합해서 그 역할을 훨씬 더 잘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작불에 비유하자면 비타민 B군이 장작이라면 알리신은 그 장작이 훨씬 더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발전소의 화력이 세지니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도 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따뜻한 체질로 변해가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늘을 요리하실 때는 다지거나 빻은 뒤에 바로 뜨거운 불에 넣거나 양념에 섞지 마시고 10분 정도만 잠시 그대로 두셨다가 사용해 보세요.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마늘의 효능을 몇 배는 더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매운맛 삼총사의 두 번째 주자는 마늘의 단짝 친구 양파입니다. 양파도 마늘처럼 알싸한 맛을 내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몸을 데우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양파의 진짜 매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은 여러 노폐물 때문에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쉬운데요. 이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에 나쁜 기름때가 끼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보호해 줍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 있으니 당연히 따뜻한 피가 온몸으로 더 잘 흐를 수밖에 없겠죠. 마늘의 알리신이 도로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양파의 퀘르세틴은 그 도로가 앞으로도 망가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고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파는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도 뛰어나서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열에 강하고 기름과 함께 요리했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더 잘 되니 앞으로는 볶음 요리 등에 양파를 넉넉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삼총사의 마지막 주자인 부추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채소로 꼽혀왔습니다. 오죽하면 양기를 북돋아주는 풀이라 하여 기양초라는 별명으로 불렸을까요? 부추는 성질 자체가 아주 따뜻해서 우리 몸의 아랫배, 즉 하복부를 데워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아주 이로운 채소로 알려져 있죠. 부추에는 마늘이나 양파처럼 혈액순환을 돕는 유아알릴 성분도 풍부하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넉넉하게 들어있어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단순히 열을 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보충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할 때 부추를 듬뿍 넣은 오리탕이나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찬 성질을 가진 고기와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만나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완벽한 궁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늘과 양파, 부추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 스위치를 켜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근본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이 세 가지 채소를 반찬으로 또 양념으로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깨워주는 음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내도록 만드는 아주 특별한 영양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주인공, 단백질입니다. 우리는 보통 단백질이라고 하면 근육을 만들거나 기운을 차리게 하는 영양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에게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도 가장 많은 열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식품의 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기계가 열심히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소화라는 작업을 하면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 이 소화 과정의 힘든 정도가 다 다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서 우리 몸이 아주 쉽게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열 효과는 0에서 3%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지방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서 소화시키는 데 5에서 10%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드디어 주인공인 단백질 차례입니다. 단백질은 그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튼튼해서 우리 몸이 이걸 잘게 쪼개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흡수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소화기관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끙끙대며 일하는 셈이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무려 20에서 30%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똑같이 100칼로리의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은 고작 3칼로리 정도의 열을 내지만 단백질은 최대 30칼로리라는 엄청난 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의 난방 스위치를 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래서 유독 몸이 차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식사를 하실 때 단백질 반찬 한 가지를 더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사 후에 몸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기적인 체온을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최대의 열 생산 공장인 근육의 주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운동할 때만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잠을 잘 때에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기초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상시 가동되는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조금씩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우리 몸의 열 생산 공장이 점점 작아지고 가동을 멈추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난로의 크기가 작아지니 당연히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도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게 되죠. 몸이 차가우니 기운이 없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덜 움직이니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우리 몸의 열 생산 공장인 근육의 재료, 즉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낡고 힘이 빠진 우리 근육 세포를 보수하고 더 튼튼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핵심 건축 자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더 좋은 단백질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란과 두부입니다. 이 두 식품은 값이 저렴하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쉽고 소화시키기에도 부담이 없어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둘째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생선에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좋은 단백질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열 생산 공장도 짓고 그 열을 전달하는 배관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콩이나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밥에 콩을 넣어 드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도 바로 이런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혹시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기름기가 적은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소고기의 살코기 부위를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소화될 때 즉각적인 열을 내는 동시에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열 생산 능력인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려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꾸준한 단백질 섭취야말로 차가워진 우리 몸을 따뜻하고 활기찬 몸으로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몸을 데워주는 최강의 음식,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속 보일러를 켜주는 생강, 신진대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마늘과 양파, 그리고 먹는 것만으로도 열을 내는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특정 성분이나 영양소를 넘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고 여겨졌던 바로 땅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뿌리채소들입니다. 우리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들께서 유난히 추운 겨울철이면 밥상에 무나물, 우엉조림, 연근조림 같은 뿌리채소 반찬을 빼놓지 않고 올리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지혜가 숨어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때가 제철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몸으로 터득한 자연의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음과 양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나는 푸른 잎채소들은 하늘의 시원한 기운, 즉 음의 기운을 많이 품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뿌리 채소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밖으로 뽐내는 대신 묵묵히 땅속으로 파고들어 어둡고 따뜻한 흙의 품속에서 자라납니다. 땅의 단단하고 응축된 기운, 즉 양의 기운을 고스란히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땅이라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겨울을 나기 위해 자신의 몸 안에 온기와 영양분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차가운 기운이 몸에 스며들기 쉬운 계절일수록 이 땅의 양기를 듬뿍 받은 뿌리 채소를 섭취함으로써 몸의 균형을 맞추고 속을 든든하게 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발상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대 영양학이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지혜가 결코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그들만의 언어로 똑같이 증명해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뿌리 채소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아주 특별한 영양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이나 흰 쌀밥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아주 빠르게 타오릅니다. 마치 마른 종이에 불을 붙인 것처럼 순식간에 활활 타올라 잠깐의 열을 내지만 이내 금방 재로 변해버려 오히려 허기와 한기를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단호박, 당근,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의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단단하게 얽혀 있어 우리 몸이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마치 잘 마른 통나무 장작과 같습니다. 불이 붙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고 은은하게 타오르면서 지속적인 열과 에너지를 우리 몸에 공급해 줍니다. 뿌리 채소를 먹고 나면 속이 오랫동안 든든하고 몸이 후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 채소의 두 번째 비밀은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일꾼들, 바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단백질이 우리 몸의 열 생산 공장을 짓는 건축 자재이고 탄수화물이 그 공장을 돌리는 연료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 공장의 기계들이 멈추거나 삐걱대지 않고 아주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윤활유이자 숙련된 기술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호박이나 당근의 풍부한 노란빛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감기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겨울철 대표 뿌리 채소인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넉넉하게 들어있어 다른 음식물들의 소화를 도와 우리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화에 쓸데없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아껴주니 그만큼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선조들은 땅의 따뜻한 기운이라는 표현으로 현대 과학은 오래 타는 복합 탄수화물과 신진대사를 돕는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언어로 똑같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뿌리 채소들은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키고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날것으로 드시기보다는 푹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국이나 찌개 혹은 찜 요리로 만들어 드시면 추운 겨울날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될 것입니다. 꽁꽁 언 땅속에서 꿋꿋하게 영양분을 지켜낸 뿌리 채소 한 그릇으로
올겨울 우리 몸에 든든하고 깊은 온기를 채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총 4가지의 우리 몸을 데워주는 최강의 음식들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몸속 보일러를 켜주는 생강, 신진대사의 불쏘시개인 마늘과 양파, 부추, 스스로 열을 내는 건축 자재인 단백질, 그리고 땅의 기운을 품은 든든한 장작, 뿌리 채소까지 이 4가지 영웅들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열심히 챙겨 먹는 동안에도 바로 우리 곁에서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배신자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먹었던 음식들,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던 습관들이 실은 내 몸의 소중한 온기를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4가지의 든든한 지원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몸속 보일러의 스위치를 켜주는 고마운 생강부터 신진대사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마늘과 양파, 부추, 삼총사, 그리고 먹는 것만으로도 열을 내고 우리 몸의 열 생산 공장인 근육을 튼튼하게 지어주는 단백질, 마지막으로 땅의 깊은 기운으로 우리 몸에 꾸준하고 든든한 온기를 채워주는 뿌리 채소까지. 이 음식들만 잘 챙겨 드셔도 우리 몸은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따뜻한 활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엌을 따뜻한 보물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이제 안심이 되시나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약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던 음식들,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준다고 믿었던 그 습관 속에 사실은 우리 몸의 온기를 야금야금 훔쳐가는 차가운 배신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메밀이나 녹두가 왜 우리 몸을 차게 만드는지, 살을 빼려고 했던 그 작은 습관이 왜 평생 추위를 타는 체질을 만드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드시는 우유 한 잔과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놀랍고도 중요한 진실들을 다음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지식생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